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관하여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유류분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유류분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멸시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류분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도과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멸시효를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남은 상속 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남아있는 상속 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즉 남아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 재산 분할을 했는데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 이 경우에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상속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속 재산 분할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생전 증여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유류분 의무자가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유류분 권리자, 즉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여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증여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 명의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한 재산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증여재산을 찾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전체를 조회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 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등을 찾아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증여 재산을 찾는 게 어렵다면 소송에서 법원을 통하여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찾는 것인데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류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신 내고 이에 대해서 대가로 받았다든지 혹은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일반 상식선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수익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의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및 특별한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및 특별한 재산적 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인정이 됩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유류분과 기여분은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여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 또는 유언대용 휘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기여분으로 방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기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는 예외적인 법리를 설치하며 이 기여 상속인을 보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대법원의 예외적인 법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유류분에 있어서도 기여분을 준용하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류분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기여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기여분이라는 것이 딱 정해서 어떠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재산적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
병원비 등을 본인이 모두 부담을 했다든지, 혹은 회사를 다니다가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오로지 부모님 간병에 매달렸다든지, 또는 재산적으로 부모님이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 금원을 직접적으로 투입했거나, 혹은 대여를 해 주었거나, 혹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그러한 상속 재산의 형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하셔야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 기여분으로서 방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유언대원 신탁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유언대원 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자유로운 의사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고 그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지정한 자가 받고, 이후 위탁자가 사망하시면 이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그 신탁 재산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유언대원 신탁은 증여나 유증과 달리 자유로운 형식으로 확실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원 신탁 계약 체결 시 이 유언대원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취지, 목적, 그리고 그 이유 등을 그 유언대원 신탁 계약서에 넣을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내용이 신탁 원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시된다는 점에서 확실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러한 기여분의 인정 취지를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언대원 신탁을 통하여 상속 설계를 하신다면 조금 더 기여 상속인이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서 개선 입법을 하도록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유류분에 있어서 기여분이 준용이 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여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추후 어떠한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이 유류분 방어를 위한 기여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라며, 이러한 방어 방법으로서 유언대원 신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법무부의 율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